안녕하세요. 오늘 10월 1일 새벽에 저희가 전달받은 여러 뉴스 자료들을 쭉 훑어봤는데요. 지난 24시간 동안 미국에서 나온 AI 관련 주요 소식들, 이걸 좀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흥미로운 소식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투자 관점에서 AI 분야를 계속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내용이 좀 복잡할 수 있어도 저희가 최대한 핵심만 뽑아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들으시면 아마 중요한 흐름은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요. 아주 잠깐만 거시경제 상황 좀 짚어볼까요? 어제 로이터 보니까 9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더라고요. 네, 노동시장도 약간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맞아요. 근데 또 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할 수도 있다. 이런 여지를 남겨서 시장에는 좀 혼재된 신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도 AI 쪽은 정말 뜨겁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소식들을 보면요. 큰 흐름이 하나 있어요. 빅테크 기업들이 딱 두 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힘을 쏟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방향이요? 어떤 거죠? 하나는 사용자들 눈에 확 띄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서비스나 앱, 즉 애플리케이션 경쟁이죠. 자료에 재미있는 비유가 있던데 가게로 치면 간판을 더 화려하게 다는 거라고요. 가게 간판. 네, 확 와닿네요. 그럼 다른 하나는 뭔가요? 다른 하나는 겉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사실 사업의 핵심인 인프라를 강화하는 거예요. 특히 AI 모델 돌리는데 돈이 엄청 들거든요. 그래서 자체 반도체를 개발한다든지 해서 비용을 줄여려는 움직임, 이게 아주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체 반도체요? 네. 이걸 아까 그 비유로 말하면 가게에 어떤 주방 설비나 내부 시스템을 직접 만들어서 효율을 높이는 거죠. 아하. 오늘 소식들이 바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더 멋진 간판을 내걸면서 동시에 주방 설비 경쟁력까지 챙기려는 빅테크들의 전략을 잘 보여줍니다. 화려한 간판 경쟁이랑 또 보이지 않는 주방 설비 강화. 네, AI 시장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테마, 이 가게 간판 경쟁부터 한번 자세히 보죠. 첫 소식은 오픈 AI입니다. 어제 로이터에서 나온 건데요. 9월 30일자 기사죠. 텍스트 넣으면 짧은 동영상 만들어주는 소라. 이거 드디어 독립 앱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냥 앱이 아니라 소셜 기능까지 넣었다고 하죠. 맞아요. 단순히 영상 뚝딱 만드는 걸 넘어서 사용자가 직접 프롬프트 입력하고 심지어 자기 얼굴까지 영상에 넣을 수 있다더라고요. 좀 참여하는 방식인 거죠. 저작권 관련해서는 옵트아웃, 그러니까 내 컨텐츠는 학습에 쓰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한다고 하고요. 그렇죠. 이 소라 앱 출시는 그냥 새로운 앱 하나 나왔네,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다. 네, 사실상 사용자의 한정된 시간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냐, 이 경쟁이 완전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신호탄으로 봐야 합니다. 시간 뺏기 경쟁. 맞습니다. 누구나 쉽게 고퀄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면 기존의 크리에이터 생태계는 물론이고요. 광고 시장, 또 영상에는 음악이 꼭 따라붙잖아요. 음악 저작권 산업까지 이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큽니다, 파급력이. 네, AI 모델 성능 경쟁이 이제 진짜 서비스, 컨텐츠 생태계 싸움으로 옮겨붙고 있다는 거죠. 사용자의 시간을 뺏기기 위한 전쟁,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럼 시장 반응은 어땠어요? 관련 기업들 주가 보니까 오픈 AI랑 친한 마이크로소프트는 0.62% 살짝 올랐는데 경쟁자인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0.39% 내렸고요. 틱톡 경쟁 상대인 메타는 1.2% 하락했네요. 네, 시장도 확실히 경쟁이 심해지는 걸 의식하는 모습이죠. 자, 다음 가게 간판 소식은 아마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어제 로이터 9월 30일자 소식인데요. 연례 하드웨어 행사에서 AI 비서 알렉사 플러스를 중심으로 신제품을 대거 공개했다고요? 네, 맞아요. 에코 스피커나 링 보안 카메라, 킨들 같은 기존 기기들의 생성형 AI 기반 음성 비서랑 그 스마트홈 자동화 기능을 확 넣은 게 핵심입니다. 기능을 강화했다. 네, 이게 단순히 기기 좀 더 팔려는 걸 넘어서요. 사용자의 집안 환경 전체를 아예 아마존 생태계 안으로 더 깊숙이 끌어들이려는 전략으로 보여요. 집안 전체를요? 네, 목표는 아마 집안의 기본 운영체제 OS 같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거겠죠? 이야, 집안의 OS라니 그게 진짜 되면 파급력이 엄청나겠는데요?
그렇죠. 그냥 뭐 말하면 대답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알렉사 플러스가 사용자 생활 패턴을 막 학습하고 예측해서 알아서 집안기기들을 제어해주거나 뭐 필요한 물건 있으면 먼저 제안하고 주문까지 연결한다. 이런 행동 자동화 단계로 가면요. 와, 이건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 가치도 엄청 올라갈 거고 아마존의 그 거대한 커머스랑 광고 사업에도 엄청난 시너지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물론 뭐 프라이버시 문제라든가 사용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이런 기능을 받아들일지는 좀 봐야겠지만요. 투자 관점에서 보면 아마존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다시 보게 만드는 그런 요소인 건 분명합니다. 네, 어제 아마존 주가는 이런 기대와 우려 속에서 1.21% 하락 마감했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사용자 경험을 바꾸려는 간판 경쟁 소식들을 봤으니까요.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 주방 설비, 그러니까 비용 효율화랑 기술 자립을 위한 인프라 내재화 움직임으로 가보겠습니다. 메타 소식이 좀 눈에 띄는데요. 펠시브 모회사죠. 네. 이것도 어제 로이터 9월 30일자 보도인데 메타가 오픈소스 반도체 설계, RISK-V라고 하죠. 이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리보스 인수를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AI 모델 학습시키고 서비스 돌리는 데는 진짜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다 돈이죠. 그렇죠. 비용이 문제죠. 네. 특히 엔비디아 같은 특정 회사 칩에 대한 의존도가 지금 너무 높잖아요. 근데 메타가 이 RISC-V라는 개방형 설계를 써서 자기들 AI 서비스에 딱 맞는 맞춤형 칩, 뭐 일종의 AI 가속기를 직접 만들면요. 이 비용을 확 줄일 수가 있어요. 비용 절감 효과가 크군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특정 회사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들만의 기술 로드맵을 가져갈 수 있게 되니까 공급망 안정성이나 기술 독립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거죠. 비용 절감의 기술 독립성까지 두 마리 토끼네요. 근데 다른 빅테크들도 이미 자체 칩 개발하고 있다면서요? 맞아요. 구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다 이미 자체 칩 개발에 엄청 투자하고 있습니다. AI 모델이 점점 커지고 복잡해지니까 그냥 범용 칩보다는 자기 서비스에 최적화된 칩 효율이 훨씬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다만 이게 자체 칩 개발이 기술적으로 엄청 어렵고 돈도 초기에 많이 들어요. 특히 메타가 고른 RESC-V는 이게 개방형이라 좋긴 한데 아직 생태계가 엔비디아 쿠다나 암 기반처럼 완전히 성숙하진 않았거든요. 이게 좀 위험 요인이자 도전 과제죠. 생태계 문제? 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메타를 볼 때는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이나 기술 자립 같은 긍정적인 면도 보면서 동시에 실제로 칩 개발이 성공할지 또 RESC-V 생태계가 얼마나 빨리 커질지 이런 걸 좀 면밀히 봐야 합니다. 네. 어제 주가 반응을 보니까요. 메타는 1.2% 내렸고 전통 강자인 인텔은 2.7%나 하락했네요. 반면에 AMD는 0.25% 상승, RSCV랑 경쟁 관계인 ARM은 1.27% 오르면서 좀 복잡한 양상을 보였어요. 네, 자체 칩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기존 반도체 판도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테마로 가보겠습니다. AA 서비스를 실제로 만들고 배포하는 그 개발 환경 경쟁 소식인데요. AI 코딩 스타트업 버셀이 3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천억 원 정도 추가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것도 어제 로이터 9월 30일자 보도인데요. 기업 가치는 무려 93억 달러, 약 12조 원으로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버셀. 이 회사는 원래 웹사이트나 앱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앞단, 프론트엔드 개발을 쉽게 해주는 걸로 유명했고요. 또 사용자와 가까운 서버에서 데이터 빨리 처리하는 엣지 컴퓨팅 플랫폼도 제공하죠. 네. 여기에 최근에 AI가 코드를 대신 짜주거나 AI 에이전트를 쉽게 만들고 배포할 수 있는 도구들을 막 강화하면서 개발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아주 높아지고 있어요.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이제 대기업 시장까지 넘보는 거죠. 그러니까 AI 기술 자체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써서 서비스를 만드는 도구, 그 환경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는 거군요. 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아무리 AI 모델이 뛰어나도요, 개발자들이 이걸 쉽고 빠르게 써서 실제 서비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가치가 반감되잖아요. 그렇죠. 활용이 중요하죠. 네. 버셀 같은 플랫폼이 바로 AI 기술이 연구실을 넘어서 실제 앱으로 확산되는 속도를 높이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웹사이트 콘텐츠 빨리 전달해주는 CDN 강자인 클라우드플레어 애니티나 아카마이 같은 회사들이랑 경쟁은 더 심해지겠지만 또 AI 기반 서비스 개발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서 협력할 수도 있겠죠.
특히 사용자와 가까운 엣지단에서 AI 에이전트가 실시간으로 작동해야 하는 서비스들이 점점 늘어날 텐데요. 버셀 같은 플랫폼의 성장은 이런 트렌드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네. 어제 이 분야 경쟁사들 주가는 클라우드플레어 1.78%, 아카마이 0.63% 각각 하락했군요. 네, AI 생태계가 커지려면 기술, 인프라, 그리고 개발 환경 이 세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해외 빅테크들의 움직임이 국내 투자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특히 국내 기업들과의 연결고리를 좀 찾아봐야 할 시간입니다. 마침 이제 곧 한국 증시 개장 시간 오전 9시네요. 네, 국내 시장과의 연관성은 크게 한 세 가지 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역시 데이터 센터 인프라입니다. 데이터 센터 인프라. 네, 아마존이나 메타 같은 기업들이 AI 투자를 늘린다는 건 결국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할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변압기 케이블 같은 전력 설비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네, 전력 중요하죠. 그렇죠. 서버에서 나오는 열 식히는 냉각 시스템, 또 서버 설치하는 렉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이게 국내에서 관련 사업하는 현대일렉트릭이나 일진전기 같은 전력 인프라 기업들, 또 데이터 센터 냉각 솔루션이나 관련 구조물 공급하는 기업들한테는 직접적인 수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하군요. 네, 해상 데이터 센터 같은 새로운 형태 수요가 생기면 한어오션 같은 기업도 관련될 수 있고요. AI 투자가 데이터 센터 인프라 전반의 수요를 끌어올린다는 점 확실히 주목해야겠네요. 두 번째 축은 뭔가요? 두 번째는 역시 AI 반도체 및 관련 부품입니다. 반도체. 역시 빠질 수 없죠. 그렇죠. 소라나 알렉사 플러스 같은 AI 서비스가 점점 고도화되면 AI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보내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HBM, 고대역풍 메모리 수요는 이건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HBM 수요는 계속 늘어나겠네요. 네. 그리고 여러 칩을 효율적으로 연결해서 성능을 높이는 첨단 패키징 기술, 또 이 복잡한 칩들 분량 잡아내는 테스트 장비 수요도 같이 늘어나겠죠. 이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회사들이나 한미반도체 같은 후공정 장비 기업들한테는 계속 좋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요. 메타 같은 빅테크들이 자체 칩을 개발하는 움직임이 또 다른 기회를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떤 기회죠? 이 회사들이 설계한 맞춤형 칩을 생산하려면 대만 TSMC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같은 위탁 생산 역량이 필요하고요. 또 다양한 종류의 칩을 조립하고 테스트하는 후공정, OSAT 기업들 역할도 중요해지죠. 아, 파운드리랑 후공정. 네. 그러니까 특정 회사에 몰렸던 AI 반도체 공급망이 좀 더 다양해질 가능성이 열리는 셈입니다. 자체 칩 개발이 국내 파운드리나 후공정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거 흥미로운 분석인데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축은 플랫폼과 콘텐츠 분야라고 하셨죠? 네, 세 번째는 플랫폼 및 콘텐츠입니다. 오픈 AI의 소라처럼 누구나 쉽게 고퀄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도구나 버셀이 지원하는 AI 에이전트 기술 같은 게 퍼지면요. 국내 대표 플랫폼인 네이버나 카카오에게는 이게 위협이면서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위협이자 기회. 네, 자체 AI 모델이랑 서비스 개발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경쟁 압박도 받겠지만 동시에 이런 기술들을 자기들 서비스에 어떻게 잘 붙여서 사용자 경험을 혁신할까 이런 고민도 해야겠죠. 그렇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동영상 콘텐츠 쪽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텐데요. 아프리카 TV 같은 개인 방송 플랫폼이나 MCN, 크리에이터 지원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좀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까요? 영상 만드는 문턱이 확 낮아지면서 크리에이터 생태계가 어떻게 바뀌었지,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지, 또 크리에이터들 수익 모델은 어떻게 변할지 이런 걸 좀 면밀히 봐야 할 시점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요. 해외 빅테크들은 사용자를 모으기 위한 간판 경쟁, 즉 앱과 서비스 혁신에 힘쓰면서 동시에 비용 절감과 기술 자립을 위한 주방 설비, 특히 자체 칩 개발이라는 내실 다지기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국내 투자 관점에서는 이 두 흐름이 데이터 센터 인프라, AI 반도체, 부품 같은 하드웨어 공급망뿐만 아니라 플랫폼 경쟁 구도, 콘텐츠 제작 방식, 저작권 문제 같은 소프트웨어 서비스 분야에도 동시에 영향을 주니까 이 연결고리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AI 경쟁의 핵심은 이제 단순히 더 똑똑한 모델 만드는 걸 넘어섰어요. 그 기술로 어떻게 사용자 경험을 차별화할 거냐. 이게 애플리케이션 경쟁력이고요. 그리고 그 혁신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비용 구조를 어떻게 최적화할 거냐. 이게 인프라 경쟁력이죠. 이 두 가지 싸움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점,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오픈 AI의 소라 앱 출시, 아마존의 스마트홈 전략 강화, 메타의 자체 칩 개발 시도, 그리고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버셀의 대규모 투자 유치 소식까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AI 시장의 아주 역동적인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빅테크들이 사용자에게 더 매력적인 간판을 내걸고 경쟁하는 동시에 비용 효율과 기술 자립이라는 주방 설비를 튼튼히 하려는 큰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AI 시장이라는 복잡한 퍼즐을 맞춰 나가시는데, 그리고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메타를 비롯한 빅테크들이 RISC-V 같은 개방형 표준 설계를 기반으로 자체 칩 개발을 확대하는 추세가 계속된다면 장기적으로 인텔이나 암 같은 기존 반도체 설계 강자들의 입지에는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이 거대 기업들 말고 이런 기술 지형 변화의 틈새에서 새롭게 떠오르거나 혹은 위기에 처할 수 있는 특정 기술 분야에 특화된 중소규모의 강소기업들은 또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AI 시장의 중요한 흐름을 살펴보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